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기 중에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토익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다. 실망하는 친구들이 방학 동안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네, 실전 문제집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일단 토익 시험은 어때요? 120분 동안 LC와 RC로 구성된 총 100, 200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죠. 네, 시간에 비해서 이 문항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정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시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 관리. RC 같은 경우에는 75분이 주어지는데 이 75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각 파트, 그러니까 5, 6, 7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요, 많게는 50점까지도 차이가 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전 문제집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LC부터 볼까요? 자, LC 할 때 많은 이제 그 수험생들이 토익 시험장에 가게 되면 이게 막 시간이 촉박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험지는 그냥 보기만 하고 OMR 카드에다가 바로 이렇게 이제 마킹을 하면서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험지 보고 답안지 보고 시험지 보고 답안지 보고 이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집중해서 푼 다음에 나중에 OMR 카드에 한꺼번에 마킹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LC 전체 시험지에 먼저 푼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토익의 LC는 몇 번 들려주죠? 한 번밖에 안 들려주죠. 그래서 한 번 나온 내용을 내가 잘 캐치를 못했거나 잘 듣지 못하면 네,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때요? 그거를 이거 같은데 저거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앞에 거 생각하느라 뒤에 거 밀리고 요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소거법이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 나오고 A, B, C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번을 듣고 아니다라고 하면 X. 이상하다 그러면 세모, 확실하다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러한 방법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속어법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문제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지난 문제 생각하다가요, 서너 문제를 그냥 흘려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집중력도 흐려지고, 리듬이 깨지면서 뒤에 나오는 부분도 잘 못 풀게 돼요. 그러다 보면, 100문제, LC 100문제, 그러니까 45분이 그냥 후다닥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객관식이니까 이거를 좀 우습게 생각하는데 하나를 이렇게 밀리게 되면 이제 쭉쭉쭉 해서 나머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 토익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거는 맞을 수 있는데 뭐 그거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뭐 지난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풀어야 되는 거에 지금 나오는 거에 계속 집중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C. 먼저 파트 5인데요. 파트 5는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하다 보면 파트 5에 좀 재미를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다가 시간을 뭐 여기다가 한 30분 정도 이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전체가 우리가 RC가 75분이에요. 자, 그러면 75분 중에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는 답안지 마킹하는 데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실제로 RC 100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70분이 안 돼요. 65분 정도를 이제 넉넉하게 잡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30분을 다 써버리면 어때요? Part 6하고 Part 7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풀 만한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Part 5 같은 경우는 10분 이내에 최대 한 15분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안에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Part 6. Part 6는 이제 하나의 패시지에 이렇게 빈칸들이 나와 있는데, 빈칸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빈칸이 있는 문장만 보고 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Part 5하고 Part 6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Part 5 자체는 문장 하나에 빈칸이 있어요. 하지만 Part 6에서 패시지 안에 빈칸이 있는 이유는 전체의 맥락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빈칸에 들어갈 정확한 단어나 표현을 고를 수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빈칸과 관련된 문장이 아니라 다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 읽으면서 이 빈칸의 내용을 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Part 6 같은 경우 문제 수는 16문제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 한 10분 정도를 할애하도록 해요. 이걸 푸는데. 자, 그 다음에 Part 7. Part 7. 실전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Part 7 정도에 오게 되면은 앞에서 이제 LC 하느라고 초집중을 했고 Part 5, 6까지 하고 나면 좀 이제 집중력이 다 고갈이 되는 상태에 오게 돼요. 그래서 Part 7 오면은 풀기도 싫고 빨리 나가고 싶고 뭐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Part 7은 전체 100문항 중에서 54문항이나 돼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RC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자, Part 5 아무리 많이 푼다고 해도 내가 풀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Part 6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합쳐서 한 뭐 25개, 30개 맞았다 하는데 Part 7 와서 집중력이 흐려져서 대충 찍자 해가지고 한 10개 맞으면 어때요? 전체 개수가 35개, 40개 이렇게밖에 안 되면 당연히 토익 점수가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전체에서 우리가 RC에서 55개에서 60개를 넘지 않으면요. 200점이 나오지 않아요. RC 200점이 되지 않으면 절대 전체 550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Part 7에 대한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해야 되고 푸는 방법은 지문 종류와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선택해서 푸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처음부터 그냥 풀다가 한 두세 개 지나서 에라 모르겠다 찍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 RC입니다. RC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점수가 50점, 100점까지도 차이가 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파트별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part 1. 자, part 1은 총 6문제죠. 6문제밖에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좀 무시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을 틀리게 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에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4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들려주는데, 자, 누가 또는 무엇이 또 뭐뭐이다. 그 다음에 어디서 또는 어떻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의미를 나눠서 듣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게 주로 뭐냐면 문장에서 품사로 보면 동사와 명사예요. 뭐 예를 들어서 관사, 어나 더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뭐 is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 위주로 듣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틀리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있는데 being pp라고 하는 동사 형태가 있어요. 동사의 형태가 뭐 being pp 말고도 뭐 have been pp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자, 특히 비빙 PP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해석하면 뭐뭐 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동작의 주체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해서 네, 6문제를 집중해서 풀어야 해요. 자, 다음으로는 오답 정리하기인데요. 네, 실전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답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오답 정리를 하느냐? 첫 번째는 모르는 표현을 정리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은 답지를 보고 이제 채점을 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해설지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해설지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뭐는 보여주냐면 해석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스크립트를 보고 모르는 이거 내가 모르는 건데 라고 하는 거는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모르는 단어가 아니라 표현이라고 했는데 표현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어 단위로 자꾸 이제 외우려고 하게 되면 이게 듣기나 읽기나 아니면 스피킹까지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 형용사에다가 명사가 들어간 명사구나 아니면 동사에다가 목적어가 들어간 동사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표현 단위로 네, 정리하고 이제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내가 기억하는 거가 단어로 했을 때는 하나의 단어만 기억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기억하는 게 이렇게 넓어져요. 그러면 어, 들을 때도 더 잘 듣게 되고, 그 다음에 파트 7이나 6에서 독해할 때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위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파트 1에서 4개가 보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4개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듣기니까 뭘 해야 돼요? 네, 최소 5회 이상 다시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토익에서는 미국 사람만 이제 화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호주나 아니면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자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발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귀로 자꾸 듣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Part 2. Part 2는 어때요? Part 2는 문제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질문과 그리고 보기를 전부 다 귀로 듣고 이제 이 질문에 맞는 답변을 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질문의 핵심 어휘를 노트를 하는 게 노트 테이킹이라고 하죠. 노트 테이킹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who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who 써놓는 거예요. 7번 who 했어. 그러면은 A 해가지고 A no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의문사 의문문으로 물어봤는데 yes no 하면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X 하고 이제 B 해놓고 뭐 in the classroom 했어요? 그럼 장소니까 who가 아니죠? X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의 요지를 계속 기억을 하면서 얘네들을 매칭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는 이게 뭐 요거 듣고 나서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을 연습하면서 이걸 좀 쓰고 기억할 수 있게 쓰고 이걸 매칭하면서 속어법을 같이 해주는 연습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LC 전체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지난 문제는 어때요? 절대 생각하지 않을 것. 지금 나오는 문제를 정말 이제 집중해서 푼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객관식이니까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생각하지 말 것. 자, 이번에는 Part 2의 오답 정리하는 방법. 첫 번째, 모르는 표현 정리하는 거, 요거는 Part 1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왜 답인지 이해해야 돼요. 자, 보기 3개가 나오는데 그냥 뭐 이렇게 말했으니까 얘가 답이지 이게 아니라 나머지 2개가 왜 아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네, 이해하는 그러한 이제 단계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네, 맹목적으로 이거니까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 Part 2 같은 경우는 퀘스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BC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퀘스천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물어보는 사람하고 답변하는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 그래서 이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는 연습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Part 3를 보도록 할게요. Part 3는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디렉션 나올 때 어떻게 해라? 요거 문제 먼저 눈으로 스캔을 한다. 자, 문제를 먼저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아하, 어디서, 누가, 아니면 뭐 어떤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느냐를 대강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먼저 스캔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어디서 누가를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토익은 어때요? 토익은 이제 비즈니스 잉글리시란 말이죠. 비즈니스는 어때요? 공적인 관계잖아요. 그죠? 사적인 관계라서 어떤 대화가 나올지 모르는 게 아니라 장소와 이 사람들의 관계에 따라서 그 대화의 내용이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마트다. 마트에서 점원하고 이제 뭐 고객하고 하면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거나 아니면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걸 먼저 파악하는 거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 대화를 들으면서 세 개의 문제를 이렇게 대화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순서대로 풉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문제를 불러줄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다음 문제를 이렇게 다시 스캔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리듬이 좀 깨지면 중간에 한 세트를 이렇게 놓쳐도 괜찮아요. 한 세트를 그냥 포기를 하고 다음 거를 마음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거.
자, 그다음에 오답 정리할 때는 첫 번째 이제 답안지에 스크립트를 보면서 대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대화 내용은 일단 아까 이제 장소가 어디고 이 사람들의 관계는 뭐고 그러면 주제는 뭐고 요게 파악이 되고 대화에서 나타나는 이제 대화의 흐름 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고 무엇이 문제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서, 아, 이렇구나.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뭘 주문을 했는데, 뭐, 이렇구나. 그리고 뭐, 합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구나. 뭐, 송장은 이렇게 보내는 거구나. 이렇게, 비즈니스 상황에 대해서 좀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 이거 모르는 표현인데 하는 거 당연히 정리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5회 이상 대화를 다시 들어보는 연습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Part 4 볼까요? 자, 문제 풀 때는 마찬가지로 문제를 먼저 이제 눈으로 스캔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것도 세 문제가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문제를 먼저 보고 자, Part 4는 아까 Part 3처럼 두세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고, 자, 누구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 요런 것들을 좀 파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마찬가지로 들으면서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요. 그리고 문제를 불러줄 때는 다음 문제로 다시 스캔을 하는, 요런, 네, 요런 방식으로 풀어야 해요. 자, 그리고 오답 정리할 때는요, 마찬가지로 담화 내용을 파악하는 건데, 펄4는, 어려운 내용이 조금 많아요. 앞에보다. 대화보다는 이 담화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어휘 정리할 때는요, 아, 나 정말 열심히 해야지. 하고 나서 막, 어휘 정리하는데 이거 정리하는 데만 막 2시간이 걸려. 어.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너무 지쳐요. 그래서 그중에서 내가 이거 꼭 알아야지 하는 부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음. 그래서 너무 욕심내고 하지 말 것. 왜냐면 모르는 어휘들이 아주 많을 거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내용을 파악하면서, 아, 이게 이런 장소라서 이 사람이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몇 개만 정리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회 이상 다시 듣기는 꼭 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RC Part 5로 넘어가 볼까요? 자, Part 5는 30문제죠. 30문제. 자, 30문제인데, 문제를 먼저 보지 말고요. A, B, C, D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A, B, C, D를 보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이런 거 있죠. 뭐, attach 하고, attaching, attached,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품사 문제잖아요. 그죠? 품사 문제는 문장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빈칸 중심으로 앞뒤만 보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에 뭐가 있으니까 뭐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 어휘 문제라도 마찬가지예요. 어휘 문제도 이 빈칸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단어들과의 관계 그걸 가지고 이제 연결되는 의미를 보고 푸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기 먼저 본 다음에 앞뒤를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빨리 내가 답이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Part 5는.
내가 공부를 안 한 부분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과감하게 찍으면 돼요. 괜히 여기다가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줄어들어요? 상대적으로 Part 7의 풀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손해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맞을까에 대한 확신도 없기 때문에. 보통 Part 5는 딱 보면 내가 공부를 한 내용이면 그게 답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찍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오답 정리할 때 Part 5에서 중요한 거는 자, 보기 4개가 왜 답이고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왜 답이 아니고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답인지보다 사실은 왜 답이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거하고 관련된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응용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에 당연히 어휘 모르는 거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Part 6는 문제 풀 때 자, 빈칸 있는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파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읽어서 어떤 내용의 흐름으로 가는지를 이제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빈칸이 들어간 문장의 앞뒤 문장의 연결관계도 같이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잘 파악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내가 문법이라서 조금 알아서 풀었어. 그런데 이제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요거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전체 파악이 되지 않으면 얘를 풀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감하게 패스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답 정리할 때 마찬가지죠. 왜 답인지 그리고 왜 답이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휘 꼭 정리해 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어휘가 많을 수 있어요. 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할 만한 거 몇 가지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Part 7. 자, Part 7은 그러니까 문제수가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문의 종류를 보고 공략하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푸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해석이 되는 그런 지문 위주로 푸는 거예요. 보통은 맨 앞에 나온 이제 지문들이 조금 짧고 쉽죠. 보통은 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주 짧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런 거 위주로 풀고 자, 그러면 그런 지문들이 뭐냐? 일단은 표는 글자가 적어요. 그다음에 이메일은 글자는 많아도 내용이 좀 쉽죠. 쉬운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자, 그다음에 광고. 광고는 광고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처럼 조금 쉬운 어휘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광고는 목적이 분명한 그런 글이잖아요. 어떤 거를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광고하는 상품의 특징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혜택을 주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파악을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는 네, 글자 수가 좀 적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자 메시지 정도. 요 정도는 조금 쉽다. 내가 꼭 공략해야지라고 하는 지문의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딱 봤을 때 내용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읽기 싫다라고 하는 기사나 아니면 공지 같은 경우는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오답 정리할 때. 자, 오답 정리할 때는요, 우리가 펄7을 이제 실제 푼다라고 해도,
못 푸는 지문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답 정리할 때는 내가 푼 지문 위주로 어휘를 정리해 줘요. 이미 내가 풀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내용을 머릿속에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거 위주로 어휘를 정리를 해 주고,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왜 답이 그게 되는지. 자, 파트 7은 어때야 돼요? 그 위에 지문의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지문에서 어떻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답이다. 이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왜 답인지를 이렇게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 실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할 건데요. 원칙은 요거예요. 매일 풀기. 매일 10분에서 40분 정도 해서 파트별 문제를 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파트 1, 2를 같이 풀고, 그 다음 날은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이제 뭐 5, 6, 7은 싱글하고 이제 더블하고 나눠서 두 번에 이렇게 나눠서 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파트 요 정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꺼번에 1번부터 200번까지 다 풀면 지쳐서 못해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가 계속 이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파트별로 이렇게 집중해서 푸는 연습으로 할 거고요. 풀고 나면 채점은 정확하게 하도록 합니다. 내가 푼 거니까 좀 내가 X를 하는 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내가 이 파트에서 몇 개를 맞았나, 몇 개를 맞았나를 이렇게 항상 적어야 돼요. 뭐 39개 중에서 뭐 20개 맞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제 그다음 테스트를 볼 때 내가 20개 맞았으니까 그다음에는 몇 개 맞을까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내가 여기서 뭘 틀렸는데 여기서는 인제 어떻다 이런 식으로 쪼끔 더 이제 전략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채점을 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푼 문제에 대해서는 매일 복습을 해야 하는데 LC는 그냥 스크립트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듣기 연습을 꼭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5회는 꼭 하자라고 했죠? 그다음에 RC는 어휘 정리 꼭 해야 합니다. 뭐 어휘를 정리하기만 하고 외우지는 않느냐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외워야 되는데요. 정리를 우리가 이제 쓰면서 하다 보면 쓰면은 그냥 그게 좀 잘 외워져요. 쓰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정리하면서 이해하고 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는 동안에는 하루에 몇 시간을 할애해야 하냐면 최소 3시간은 반드시 할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실전 문제 풀고 채점하고 요게 1시간. 물론 푸는데 1시간은 다 안 걸리거든요. 보통 이제 2-30분이면 끝나긴 할 건데 채점하고 어때요? 푸는데 우리가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풀고 나면 좀 쉬어야 돼요. 그리고 복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2시간을 할애를 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방학 동안에 우리가 토익 실전 연습을 중심으로 스터디를 할 건데, 네, 실전 문제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장에 대한 리허설이에요. 어떤 공연을 하더라도 리허설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볼 때도 모의고사를 계속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토익 점수는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요 연습을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 꾸준히 한다라고 하면 300점도 충분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요, 450점 올린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각 파트별 유의사항 잘 기억하고, 네. 방학 동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